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단체로 특별한 점은 초등학생들과 엄마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로 다 함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엄마들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함께하는 참소리. 차렷, 경례.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폭력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친구에게 폭력을 쓰고 나약한 친구를 따돌리고 금품까지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단련하며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런 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함께하는 참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과 제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좁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릴 줄 모르는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적고 저만 잘 알아야 한다는 우월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폭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즐거운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되어 말과 행동이 위축됩니다. 가슴 펴고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고 멀어집니다. 공부가 싫어지고 학교 가기가 싫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많아집니다. 이런 좋지 않은 폭력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가두는 폭력이 있습니다. 힘으로 어떤 창고 같은 곳에 상대방을 가두는 폭력입니다. 주먹이나 방망이를 가지고 직접 폭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총으로 폭력을 쓴다고도 합니다. 가진 물건을 빼거나 가져오지 않으면 주먹을 쓰겠다는 엄포를 놓는 폭력이 있습니다. 꼬집거나 물어뜯는 폭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나쁜 폭력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합시다. 스승님께서 학생들에게 폭력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폭력을 쓰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기분이 상합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받고 폭력이 버릇되면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심하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 학생이 생기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님은 물론 피해자, 가해자 모든 학생이 괴롭고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며 불안한 학습 분위기로 인해 학업 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폭력을 쓰는 아이가 발생하면 다투가 나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오듯 폭력을 쓰는 학생끼리 하나 둘 뭉쳐서 집단이 된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말고 혹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며 자녀의 생활을 평생 살펴야 한다는 것도 부모가 어려서 자랄 때 본인들의 성장 과정도 되돌아보고 평소 남에게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지 부모가 자녀한테 누구한테도 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지도 돌아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학교 생활실을 잘 이용하게 홍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과의 상담을 원할 때는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상담에 임하고 학교 규칙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폭력을 사용하면 부모님을 호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에는 폭력의 강도에 따라 벌이 있다는 것을 학생과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폭력을 사용하면 부모님께 알리고 학교에 몇 시간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반성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 폭력을 사용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생활 기록부에 이런 폭력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도 폭력을 사용하면 이때는 나라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시켜서 폭력배들만 특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와 친구 나라인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문제는 가정과 학교를 뛰어넘어 나라까지 해칠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배려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갓난아기 때부터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탓을 남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참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폭력은 왜 일어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폭력을 해주고 그의 폭력으로
경례.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싱가포르 팀 준비됐나요? 네, 다음은 금융과 무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다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싱가포르 팀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외 동포 단체부입니다. 트리플 S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저희는 김나윤, 우수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년에 모든 학생들이 240일 이상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5번, 그 거의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무는 제2의 가정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성지어야 하는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그중 제일 큰 문제가 학교 폭력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폭력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예전에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 친구들을 때리거나 따돌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음란물의 정보 공유 등도 모두 포함되며 우리 모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3가지 S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C.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어두운 학생이 있는지, 상담실 주변을 서성이는 학생이 있는지 학생과 교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밉시다. 어느새 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조력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회피하지 않으려는 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 근절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둘째, 스탑.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으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친구와 선생님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들이 가해자 학생들로부터 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리요청권을 도입시키고 최대한 가해자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옆에서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학교 측은 정확하고 빠른 대처로 피해자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셋째, start.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들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인지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상담 채팅 앱을 설계하여 더욱더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도 폭력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학교 경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학교 내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웅변 대회를 통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학교에 왔고 오늘도 이렇게 학교에 와 있습니다. 내일도 오고 싶은 학교, 내일이 기다려지는 학교. 학교 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꿈꿉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이 안전한 미래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See, 스톱! And start!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두 번째 단체 모임입니다. F5의 단체 용변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자연환경보호. SK에너지 아닙니다. F5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 이상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95%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고 인류가 대멸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2도를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각국의 정책 결정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1.5도에서 멈춰야 한다. 근 100년간 인간이 스스로 굴린 눈덩이는 재앙으로 갇혀와 현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 우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처럼 나서야 합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은 인간의 폐기물에 인한 오염입니다. 지구의 땅은 한정적이라 현재 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지 않아 언제까지나 쓰레기를 땅에 버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나 토양 오염은 다른 오염들에 비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힘들어서 복구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토양을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우리의 땅을 되찾기 위해선 편리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감시도 함께해야 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업사이클링은 유행이 지나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창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업사이클링은 소비 패턴인 미닝아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닝아웃은 이전에 잘 드러내지 않았던 자연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신념에 따라 소비할 제품을 결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구매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켜만 보지 말고 지구를 향해 손을 내밉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의 대표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공자의 연기 등이 대부분이죠.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불순물들로 인해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탄 등의 화석연료는 한정적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보충되기에 더욱 합리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오염물질을 잘 배출하지 않고 더 친화적이기에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인 저공해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일반 자동차보다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유독성 오염물질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살수성 질환인 콜레라, 기생충 등 각종 전염병이 생깁니다. 식수와 식품의 가치가 감소하기도 하고 정화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질오염을 해결하려면 우선 정수장 및 하수 처리 시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폐기물인데 정수장과 하수 처리 기술은 이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농업활동 또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농업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의 화학물질을 대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농업활동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유독성 세척제의 대체제, 친환경 세척제를 아십니까? 오존층 파괴물질과 발암물질을 뺀 친환경 세척제 BCS 시리즈는 기존 세척제인 TC, MC, DCP 시리즈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환경 세척제를 써보는 건 어떤가요?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사업가인 진 리베치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남에게 아닌 우리에게, 남의 지구가 아닌 우리의 지구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물고문을 아시나요? 사람을 눕혀두고 이마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인데요. 처음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마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의 한 걸음이 지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선택이 지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싱가포르, 이번에 외국인 단체 보입니다. SK에너지의 용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영원한 우정. SK에너지 빨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G. 서면입니다. 오늘은 친구 사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들 친한 친구 2-3명 있으시죠? 저에게도 마음이 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즐겁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뭘 나눠도 아깝지 않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친구일까요? 그 변하는 세계 정세선에서 어제 친구가 어느 적이 되곤 하지만 적어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친구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올해로 싱가포르와 한국은 수교 48주년을 맞이하거든요. 싱가포르가 57세가 되었으니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온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 건설, 사이버 보안 구축, 전기차 생산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한국과 싱가포르는 TSFTA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기업들은 서로의 시장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은 싱가포르에게 8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가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같은 두 나라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 나라의 기미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광은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서 활발한 인적 교류를 나타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싱가포르 관광지로 선택하며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2년 11월 기준 약 3만 명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싱가포르는 세 번째로 가장 높은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기준 약 18만 5천 명 한국 관광객 수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0번째로 가장 높은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와 한국은 인구수를 비교해 봤을 때 두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두 나라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은 자연 경관, 문화 유산,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상호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나라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압박감이 큰 것 같아요. 회사를 갈 때 화장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패션 산업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외모를 꾸미거나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회사를 갈 때도 화장을 하지 않고 편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구직 시에는 자격과 기술이 더 중요하게 간주되며 외모적 요소보다는 매력과 능력에 더욱 집중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자격과 기술이 갖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번호제외식이 강하고 연장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문화가 발달했고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익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개개인의 열악과 노력에 중요시 여기며 개인의 자유에 더 큰 의미를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와 한국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친구 사이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오랜 우정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우정을 네,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 단체부 응변이 있겠습니다. 한국어과 학생의 응변입니다. 생명에 따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상. 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응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발리는 한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는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합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어 학습자 비율은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류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한국어와의 만남은 인생을 바꿀 만큼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봤을 때 전원에 반해서 한국 학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학과는 제 남자 또래 중에 미기 전공이어서 남자인 저는 한국 학과를 전공하는 것은 대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한국 학과를 전공하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였는지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학과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 학과는 여자학과나 여자기숙사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학부 학생 90%가 여자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은 바로 여자는 어학, 남자는 공학입니다. 저희 학과는 여자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편견이 어느 정도 작용되었습니다. 저는 여자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만연주지만은 않습니다. 수업이나 과제를 만들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수업에서 한국 영화를 개작해야 하는데 이 과제는 성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희 반은 로맨스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이 없어서 결국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따로 녹음해서 영상에 입혔습니다. 보이스오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오버는 제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남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범위는 어떨까요? 저희 학과의 남자 학생은 비교적으로 여자 학생보다 수가 적어서 얼굴 인지에 대한 약간의 예우를 받습니다. 교수님들은 수가 많은 여자 학생보다 남자 학생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번역가나 통역사도 여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남자 번역가나 통역사를 만나면 신기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로서 한국 학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자 학생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21학번에도 남자 학생은 5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학과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부담되거나 바라잡기가 힘들다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감정들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과 남자 학생에 대한 선입견들을 극복하려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남자 입장으로는 한국어 학생자 중에 여성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우 한국어와 관련된 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맡기기에 더 어울리는 일은 반드시 있고 요구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남자가 많지 않음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끄트리기 위해 앞으로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 남학생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남자가 많아질수록 한국 학과는 더 이상 여자 학과라고 불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학과 남학생들도 더 이상 선입견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이상한 눈치나 신기해하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우면 당당하게 여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모든 지식을 여는 열쇠이므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한국어로부터 배워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화되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직업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성별을 보지 마시고 실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보다는 실력을 보고 선입견은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성별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하지 맙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어우러진 활기찬 나라. 수백 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해외 단체부입니다. 오니의 웅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재는 만국의 공통어 한국어. 네, 다음 파푸디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누구한테나 사랑받을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세계적 언어로서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어는 실제로 쉽고 간단한 26자의 글자들을 조합하여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가 세계적인 공통어로서 사용되었으면 함을 바랍니다. 과연 한국어가 세계 속에 당당하게 만국 공통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 자료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어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해야 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한국어의 인식과 인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빛나게 할 수 있고 한국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더불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을 꿈꾸며 작은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걸어갈 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한국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어, 만국 공통어 한글, 그 자랑스러운 대안의 소망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서로 인사하며 소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대안의 우리가 함께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한국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포로아트로 대표되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외국인 단체 모임입니다. UA 메이커의 운명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인공지능 한국어.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세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챗 GPT 바드에게 한국어 웅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 한국 웅변의 미래는 어떨 것 같니? 한국 웅변의 미래는 밝습니다. 웅변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는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첫째, 신호가 끊겼습니다. 공편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편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은 현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므로 한국 공편의 미래는 밝습니다. 공편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 하드였습니다. 하드, 한국 공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니? 공편, 저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편의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다. 공편의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를 통해 공편을 장려한다. 공편 관련 매체를 제작하고 공편의 중요성을 높인다. 공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편의 중요성을 알린다. 이상으로 하드였습니다. 하드, 마지막으로 공변을 배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공변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셋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공변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됩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합니다. 몸짓과 표정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짓과 표정이 말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둘째, 몸짓과 표정이 과장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시선을 마주합니다. 시선을 마주하는 것은 청중에게 관심을 끌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청중 전체의 눈을 마주 봅니다. 둘째, 청중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공변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따라서 공변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둘째,
병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셋째, 병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바드였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바드는 웅변의 미래와 웅변의 정의 그리고 웅변을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웅변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웅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웅변의 전달 방식이 발전할 따름입니다. 위 상황극은 챗 GPT 바드와의 대화를 재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 세계에서 차세대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단체 모임입니다. 평화의 사자들의 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재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영원한 우정. 자, 평화의 사자들, 연재는 한류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잠깐 반짝하라 말겠지. 아닙니다. 1997년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이름 한류. 한류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오빠 가능 스타일 오징어 게임에서 소리는 한국의 전통 놀이로 세계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류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어느덧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에서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점점 요원해질 것이며 완전히 다른 두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류의 힘입니다. 오래전 한국과 저희의 조국 베트남은 적으로 싸웠습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의 기억 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어린 시절 TV를 통해 대장금과 교일령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또 이제 많은 베트남인들이 인터넷과 TV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적게 나라가 아니라
아주 가깝고 친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는 화해와 평화입니다. 한류는 한국의 자유와 다양성, 기술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변화, 아니 그 이상의 변화가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류는 이미 북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의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을 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형제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류를 통해 세계인들이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 여성과 북한 군인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불시작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곧 한류에 푹 빠진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 아무리 철옹성 같은 북한 정권이라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류의 미래이며 한류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나비 휴가를 알고 계십니까?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에선가 큰 태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북한 땅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한류의 확산을 위해 힘씁시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동일, 국내도 소원은 동일, 이 전선 다해서 동일, 동일은 이루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단체부 운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